강민우는 창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출근 시간에 비가 내리네요. 하지만 이런 날씨쯤이야 그에게는 익숙한 일상의 한 조각일 뿐입니다. 아빠, 우산 챙겨가세요. 비 많이 오는데. 11살 딸 강서연이 아침 식탁에서 토스트를 우물거리며 말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냉장고에 붙은 달력에는 오늘 서연이의 병원 검진 일정이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져 있죠. 요즘 들어 서연이가 종종 두통을 호소했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검진을 예약해둔 상태입니다. 오늘 학교 끝나고 바로 병원이니까 보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데리러 갈게. 민우가 물잔을 내려놓으며 말합니다. 네, 아빠. 근데 오늘 머리가 더 아파요. 서연이의 말에 민우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아내 유진이가 없는 7년 동안 민우에게 서연이는 세상의 전부였어요. 아내가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그는 딸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어떤 날은 아내의 빈자리가 숨이 막힐 정도로 크게 느껴졌지만 서연이를 위해 강한 척 해야 했죠. 혹시 열 있니? 민우가 서연이의 이마에 손을 얹어봅니다. 미열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약간의 불안감이 밀려오지만 오늘 병원에 가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근길, 민우는 유진의 사진이 있는 자동차 대시보드를 무심코 바라봅니다. 가끔은 유진이 고아였다는 사실이 민우를 더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장례식도 민우 혼자 치러야 했고 유진을 기억해줄 가족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유진은 생전에도 자신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나는 고아야라는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았죠. 아빠, 학교 다녀올게요. 서연이가 차에서 내리며 인사합니다. 평소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모습에 민우의 가슴이 조금 저밉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병원 잊지 말고. 오후 민우는 일을 빨리 마치고 서연이를 데리러 학교로 향합니다. 하지만 도착했을 때 보건실에서 서연이를 발견한 순간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창백한 얼굴로 누워있는 서연이가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애가 어떻게 된 건가요? 갑자기 쓰러졌어요. 고열이 있고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아 보여요. 민우는 서연이를 안고 급히 차로 달려갑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내내 그의 손은 떨리고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 찹니다. 7년 전 유진을 잃은 그 순간의 무력감이 다시금 그를 덮치는 느낌이었죠. 응급실은 소란스럽고 분주했습니다. 민우는 서연이를 안고 접수대로 달려갔어요. 간호사들이 재빨리 다가와 서연이를 침대에 눕히며 상태를 확인합니다. 체온 39.8도, 의식 저하, 경직 증상 있습니다. 의사가 급히 다가와 서연이의 눈을 손전등으로 비춰보며 동공 반응을 확인합니다. 민우는 그저 서연이 옆에 서서 무력하게 지켜볼 뿐이었죠. 급성 뇌염 의심됩니다. 즉시 MRI 검사 준비하세요. 중환자실도 준비해주세요. 의사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우의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뇌염이라니 그 단어는 민우의 머릿속에서 울리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괜찮아질까요?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초기에 발견한 게 다행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시간 후 서연이는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민우는 병실 밖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기다렸어요. 이런 상황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7년 전 유진이 사고로 중환자실에 실려왔을 때도 이렇게 기다렸었죠. 그때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했지만 아니야, 서연이는 괜찮아질 거야. 민우는 스스로에게 다짐합니다. 의사는 서연이가 급성 뇌염으로 며칠간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했죠. 다음 날 아침 간호사가 민우를 찾아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안정적이니 잠시 면회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부터 파트타임 간병인이 배정됐습니다.
병원 규정상 소아 환자에게는 전담 간병인이 필요해서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냈지만 병원에서 24시간 머물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간병인은 어떤 분인가요? 베테랑이세요. 특히 소아 환자 케어에 경험이 많으신 분입니다. 민우는 서연이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각종 기계에 연결된 서연이의 모습은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안쓰러웠어요. 서연이의 손을 잡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서연 양 담당 간병인 박미영입니다. 민우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마스크를 쓴 여성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눈, 그 눈동자는 유진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혹시 어디서 뵌 적이? 민우의 말이 끊겼습니다. 간병인 박미영은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처음 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도 유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높낮이, 억양, 말투까지 민우는 자신의 상상력이 지나치게 활발해진 것인지 의심스러웠어요. 제가 서연이를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미영이 서연이의 이마에 손을 얹자 그녀의 손짓까지 유진의 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보고 싶은 마음과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걸까요? 퇴근하실 때는 연락처 남겨주세요. 서연이 상태에 변화가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미영이 서연이의 체온을 재는 모습을 지켜보던 민우는 문득 그녀의 왼손에 있는 작은 점을 발견했어요. 유진도 같은 위치에 똑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혹시 고향이 어디신가요? 민우의 질문에 미영은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민우를 바라봤습니다. 서울입니다. 왜 물으시죠? 아니, 그냥. 민우는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병실을 나오며 그는 자신이 지나치게 예민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복도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던 민우는 문득 미영의 나이가 유진보다 더 많아 보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 닮은 모습은 너무나 선명했죠. 민우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민우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지만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출근과 병원을 오가며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의사가 말했지만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민우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바로 간병인 박미영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원 복도 구석에 앉아 미영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그는 미영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마스크 아래로 보이는 그녀의 입술 모양, 머리카락을 넘기는 방식, 심지어 걸음걸이까지 모두 유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분명 유진보다 10살 정도 많아 보였습니다. 내가 미쳐가고 있나? 민우가 고개를 흔들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영은 서연이를 특별히 잘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보통의 간병인이라면 하지 않을 정도로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거나 서연이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속삭이듯 들려주는 모습은 마치 어머니 같았습니다. 강민우 씨, 커피 드세요. 갑자기 옆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민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영이 커피 2잔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서연이가 조금 전에 깨어나서 아빠를 찾았어요. 지금은 다시 잠들었지만 의식이 점점 명료해지고 있어요. 민우는 기쁨과 함께 혼란스러움을 느꼈습니다. 서연이, 아빠라는 호칭을 미영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박미영 씨는 병원에서 오래 일하셨나요? 5년 정도 됐습니다. 주로 소아과 쪽에서 일했어요. 미영의 대답은
항상 간결했습니다. 민우가 더 알고 싶어하는 개인적인 질문에는 대답을 피하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서연이는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식도 완전히 돌아왔고 열도 내렸습니다. 민우는 안도했지만 여전히 미영에 대한 의문은 커져만 갔습니다. 아빠, 내가 꿈을 꿨어요. 서연이가 병실에서 말했습니다. 어떤 꿈이었어? 엄마가 나온 꿈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미영 이모랑 같이 있었어요. 미영 이모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민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서연이는 엄마의 얼굴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릴 때 사고로 엄마를 잃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미영을 엄마와 연관지어 꿈을 꿀 수 있었을까요? 서연아, 미영 이모가 엄마랑 닮았다고 생각해? 서연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특히 웃을 때 눈이 엄마 사진이랑 똑같아요. 민우는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미영의 신원을 조사해야겠다고 말입니다. 그날 밤 민우는 병원 행정실을 찾아갔습니다. 간병인 정보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제 딸을 돌보는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은 제 권리 아닌가요? 혹시 범죄 이력이 있다면요? 박미영 씨는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신뢰할 수 있는 간병인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거절당한 민우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는 미영의 퇴근 시간을 확인하고 그녀를 몰래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이런 행동이 옳은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민우는 미영이 병원을 나서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미영은 버스를 타고 시내 북쪽의 오래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도 그 뒤를 따랐습니다. 미영이 사는 아파트는 오래되고 소박했습니다. 민우는 멀리서 그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는 불이 켜진 창문 앞에서 미영의 실루엣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창문 앞에 섰습니다. 민우의 숨이 멎었습니다. 마스크 없는 미영의 얼굴은 나이가 더 들긴 했지만 놀랄 만큼 유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이제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지?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유진이 살아있는 건가? 아니면 쌍둥이 자매? 하지만 유진은 가족이 없다고 했는데 민우는 아파트 주변을 서성이다가 근처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이 지역 오래된 주민이라면 미영에 대해 뭔가 알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편의점 주인은 70대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근처에 박미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저 아파트 103동에 사시는데요. 노인은 안경을 올리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박미영이요? 저 아파트에는 20년 넘게 사신 분들이 많아요. 박미영이라. 혹시 사진이 있나요? 민우는 병원에서 몰래 찍은 미영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이 사람이요. 네, 알아요. 오랫동안 혼자 사시는 분이죠. 딸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들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딸이라니. 혹시 그 딸의 이름을 아시나요? 글쎄요.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하지만 저기 골목 사진관에 가보세요. 김 사장님은 이 동네 모든 집안의 사진을 찍어줬으니까 뭔가 알지도 모르겠네요.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피곤한 눈을 비비며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젯밤 미영의 집 근처에서 얻은 정보는 그의 마음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미영에게 딸이 있었다니 그 딸이 혹시 유진일까요? 하지만 유진은 자신이 고아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은 갈수록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아빠, 오늘은 기분이 좋아요. 서연이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연이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가 좋으면 이번 주말에 퇴원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의 빠른 회복은 분명 기쁜 일이지만 민우에게는 또 다른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하면 미영과의 연결고리도 끊기게 되니까요. 민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복도에서 미영이 민우를 불렀습니다. 민우는 긴장한 채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서연이가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이죠. 미영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미영 씨 덕분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민우는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미영 씨, 혹시 제가 실례인 줄 알지만 자녀분이 있으신가요? 미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지만 금세 차분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없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하시죠? 아니, 그냥 서연이가 미영 씨를 많이 따르는 것 같아서요. 아이들을 잘 다루시니까 자녀가 있으신가 싶어서. 직업상 많은 아이들을 봐왔으니까요. 미영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미영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제 들은 정보와 너무 달랐으니까요.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사진관에 가봐야겠다고 말입니다. 점심시간 민우는 병원을 잠시 빠져나와 미영이 사는 동네로 향했습니다. 노인이 알려준 사진관은 좁은 골목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가게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70대로 보이는 남자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박미영 씨에 대해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안경을 고쳤으며 민우를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박미영이요? 미영이 말이죠? 네, 잘 알죠.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으니까요. 제가 그 집 가족 사진도 많이 찍어줬어요. 무슨 일로 그런 질문을 하시죠?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 제 아내가 박미영 씨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요. 제 아내 이름은 이유진인데 사진관 주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유진이요? 미영이 딸 말이죠?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예감이 맞았습니다. 유진은 미영의 딸이었습니다. 하지만 왜 유진은 자신이 고아라고 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 아내가 7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진관 주인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그랬군요. 미영이가 딸과 연락이 끊겼다고는 들었지만 세상을 떠난 줄은 몰랐네요. 불쌍한 미영이. 민우는 궁금증이 더 커졌습니다. 혹시 유진이가 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정확한 사정은 모르지만 유진이가 대학 때 집을 나갔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미영이는 계속 딸을 찾았죠. 심지어 다른 지역까지 가서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유진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사진관 주인은 서랍을 뒤적이더니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요. 미영이가 복사본을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았네요. 민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앨범을 받았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10대로 보이는 소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그 소녀는 분명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젊은 시절의 미영이 서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은 사진인가요? 20년쯤 전일 겁니다. 유진이가 고등학생 때였죠. 민우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유진은 분명히 자신이 고아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결혼할 때도 가족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그것이 거짓이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 사진, 복사해 가도 될까요? 그럼요. 어차피 오래전에 맡겨놓고 찾아가지 않은 거니까요. 민우는 사진을 복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유진이 왜 어머니의 존재를 숨겼을까요?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미영은 딸을 잃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민우는 계속해서 이 의문들과 씨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그는 복사한 사진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확실히 사진 속 소녀는 유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미영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닮았습니다. 모녀라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나는 사진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을까? 민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미영이 유진의 어머니라면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유진이 결혼한 사실조차 모르는 걸까요? 그렇다면 미영은 왜 서연이를 돌보고 있는 걸까요? 우연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인가요? 민우의 머릿속에서는 여러 가능성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는 심지어 미영이 유진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원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서연이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미영의 행동은 오히려 서연이를 극진히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민우는 긴장한 채 서연이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기 전 그는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미영이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차마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복도에 서서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는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습니다. 미영에게 직접 물어보기 전에 먼저 더 많은 정보를 모아야 했습니다. 그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서연이의 주치의를 찾아갔습니다. 박미영 씨는 어떻게 우리 아이의 간병인으로 배정된 건가요? 주치의는 의아한 표정으로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보통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병인들 중에서 무작위로 배정됩니다만 박미영 씨의 경우는 특별히 요청했더군요. 소아뇌염 환자를 돌본 경험이 있다고 하면서요.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특별히 요청했다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 요청은 언제 들어왔나요? 서연이가 입원한 당일 오후입니다. 왜 그렇게 물으시죠? 뭐 문제가 있으신가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감사합니다. 민우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미영은 서연이가 입원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리고 왜 일부러 서연이의 간병인이 되려고 했을까요? 이제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병실에 도착한 민우는 서연이가 혼자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미영 이모는 어디 갔어? 아침 회진 때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하러 갔어요. 곧 올 거래요. 민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에 있는 미영의 가방을 보았습니다. 평소에는 감히 남의 물건을 뒤지는 행동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딸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서연아, 아빠가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 민우는 미영의 가방을 들고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는 가방 안을 뒤져보았습니다. 지갑, 휴대폰, 그리고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수첩을 열자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서연이 병원비 확인하기, 서연이 약 시간 체크, 민우에게 말하기. 마지막 메모에서 민우는 숨을 멈췄습니다. 미영은 분명 자신에게 뭔가 말하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넘기다가 작은 사진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유진과 어린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뒷면에는 유진, 서연, 3살 생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영은 유진이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서연이 역시 자신의 외손녀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황급히 물건들을 가방에 다시 넣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빠,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요? 아니, 괜찮아. 아빠가 좀 피곤해서 그래. 그때 문이 열리고 미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보고 미소 지었지만 민우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민우는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미영의 눈에서 유진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눈은 슬픔과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아,
의사 선생님이 검사 결과를 설명해 주실 거래. 이모랑 같이 가볼까? 미영은 서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민우는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미영에게 직접 물어볼까요? 아니면 서연이에게 외할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줘야 할까요? 민우는 가방에서 어제 얻은 사진을 꺼내 다시 보았습니다. 사진 속 유진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왜 유진은 자신의 가족을 부정했을까요? 왜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을까요? 그는 이제 유진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오후 민우는 병원 카페에서 미영을 만났습니다. 미영은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그녀 앞에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사진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바라보며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서 구하셨나요?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진이 사실이냐는 겁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유진이는 제 딸이에요. 민우는 그 말을 듣고도 놀랐습니다. 예상했던 것이지만 직접 듣는 것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왜 지금까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유진이는 왜 자신이 고아라고 했을까요?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대학생 때 집을 나갔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유진이를 키우는 게 쉽지 않았죠. 유진이는 제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며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유진이가 결혼했다는 소식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서연이가 태어났다는 것도 몰랐죠. 7년 전 유진이의 사고 소식을 우연히 신문에서 봤어요. 그때야 유진이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민우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 나타나셨어요? 왜 서연이의 간병인이 되셨죠?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7년 동안 용기가 없었어요.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적어도 서연이가 위험하다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어떻게 서연이가 입원했다는 걸 아셨어요?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이 알려줬어요. 서연이의 이름을 듣자마자 바로 알았죠. 유진이와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민우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분노, 혼란, 그리고 슬픔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렇게 비밀스럽게 접근하셨죠? 두려웠어요.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부정했는지 알았으니까요. 당신이 저를 거부할까봐 걱정됐어요. 그리고 서연이에게 갑자기 외할머니가 나타났다고 하면 혼란스러울 거라고 생각했죠.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미영의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유진이 왜 가족의 존재를 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미영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결정하세요. 서연이는 당신의 딸이니까요. 저는 그저 외할머니로서 서연이를 보살피고 싶을 뿐입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유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 서연이에게 외할머니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연이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에게 말해야 할 것 같아요. 민우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미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로요? 네, 서연이에게는 가족이 필요해요. 특히 외할머니가요. 민우는 서연이의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린 서연이에게 갑자기 외할머니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해야 할까요? 그는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미영이 서연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한 표정으로 미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이가 반갑게 아빠를 맞이했습니다. 아빠, 미영 이모가 엄마가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해줬어요. 엄마가 저랑 똑같은 나이였을 때 이야기요. 민우는 놀라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조금씩 진실을 알려주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랬구나. 어떤 이야기였어? 엄마도 저처럼 책 읽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도요. 저랑 완전 똑같아요, 아빠. 민우는 서연이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미영에게 시선을 보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사실 미영 이모는 엄마에 대해 많이 알고 계셔. 왜냐하면 그때 미영이 말했습니다. 내가 말해도 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아, 사실은 이모가 아니라 할머니야. 너의 엄마 유진이가 바로 내 딸이란다. 서연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녀는 미영과 아빠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이에요? 미영 이모가 왜 할머니라고요? 미영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민우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그건 어른들의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지금 중요한 건 내 외할머니가 여기 계시다는 거야. 서연이는 다시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할머니는 엄마에 대해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엄마가 태어나서부터 대학생이 될 때까지 같이 살았으니까 내가 알고 싶은 엄마의 모든 것을 다 알려줄 수 있어.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엄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엄마 이야기를 하면 슬퍼했기 때문에 많이 물어보지 못했죠. 엄마가 저랑 같은 나이였을 때 어땠어요? 저랑 닮았어요? 미영은 서연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너무 닮았어. 똑같은 눈, 똑같은 미소, 심지어 똑같은 웃음소리까지. 내가 웃을 때마다 엄마가 생각나. 서연이는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미영은 하나하나 대답해 주었습니다. 민우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오랜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이는 미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미영은 서연이의 이마에 키스하고 병실을 나왔습니다. 민우도 따라 나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너무 행복해요. 드디어 내 손녀를 안을 수 있다니. 민우는 한 가지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왜 가족을 부정했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미영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유진이는 강한 아이였어요. 너무 강해서 오히려 상처받기 쉬웠죠.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동안 유진이에게 많은 걸 바랐어요. 대학, 직장,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를 원했죠. 그게 유진이에게는 큰 부담이었나 봐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느 날 크게 다퉜어요. 유진이가 원하는 길과 제가 원하는 길이 달랐거든요. 그날 유진이는 더 이상 엄마라고 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집을 나갔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죠. 민우는 유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유진은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렸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저와 결혼할 때도 가족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장례식에도 아무도 오지 않았고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유진이의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어요. 신문에서 우연히 보게 된 거죠. 그때 당신의 이름도 알게 됐어요. 찾아가려고 했지만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부정했는지 생각하면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민우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오셨으니 다행입니다. 서연이에게는 외할머니가 필요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우는
이제 유진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미영이 진심으로 서연이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서연이가 퇴원하면 우리 집에 오시겠어요? 서연이가 좋아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의사의 진찰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놀랍도록 좋았습니다. 의사는 퇴원 날짜를 이틀 후로 앞당길 수 있다고 말했죠. 서연이는 기뻐하며 외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 서연이는 미영을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금요일에 퇴원할 수 있대요. 그럼 할머니도 우리 집에 올 수 있어요? 미영은 서연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내 아빠가 괜찮다면야. 서연이는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어제 저녁 내내 이 상황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유진이 왜 가족과 연을 끊었는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서연이에게 외할머니가 생긴 것은 분명 좋은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엄마 사진이 많아요. 할머니가 오면 다 보여드릴게요.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구나, 서연아. 민우는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방 정리할 테니 금요일에 짐을 가지고 오세요. 당분간 우리 집에서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미영은 감격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가 점심을 먹고 낮잠을 자는 동안 민우와 미영은 병원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서로에 대해 그리고 유진에 대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진이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민우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미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유진이는 어릴 때부터 강한 성격이었어요.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키우는 게 쉽지 않았죠. 생계를 위해 일하면서 유진이에게 많은 걸 기대했어요. 아마 그게 유진이에게는 큰 부담이었나 봐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은 항상 완벽주의적인 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조금 이해가 됐습니다. 유진이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저는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 제 생각을 강요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갖기를 바랐죠. 하지만 유진이는 예술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때 우리는 크게 다퉜고 유진이는 집을 나갔어요. 더 이상 엄마라는 존재가 필요 없다고 하면서요.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계속했습니다. 처음에는 금방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날이 지나고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죠. 찾아다녔지만 만날 수 없었어요. 유진이는 완전히 저와의 관계를 끊어버렸던 거예요. 민우는 유진이 자신에게도 과거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항상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라고 말했었죠. 7년 전 신문에서 유진이의 사고 소식을 보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찾아가려고 했지만 이미 장례식도 끝난 후였고 유진이가 저를 얼마나 거부했는지 생각하면 당신을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민우는 유진이 자신에게 가족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이유를 이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연이가 입원한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멀리서 서연이를 지켜봤어요. 학교 앞에서, 공원에서. 그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결코 다가갈 생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병원에 서연이가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손녀가 아프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요?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영이 그동안 서연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니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영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단순히 서연이를 돌보는 간병인으로만 있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서연이가 유진이와 너무 닮아서
그리고 그 아이가 저를 보는 눈빛이, 미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민우 씨, 정말 미안해요.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서연이는 제 피고 제 손녀잖아요. 민우는 미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미영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 어머님, 이제 우리는 가족입니다. 서연이를 위해서라도 함께 해야 해요. 유진이 어떤 선택을 했든 그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연이가 외할머니를 얻었다는 거예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우 씨. 정말 고마워요. 그들은 카페에서 나와 서연이의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서연이는 깨어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빠, 내가 우리 가족 그림 그렸어요. 서연이가 그린 그림에는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우, 서연이, 그리고 미영이었습니다. 그림 위에는 구름 모양 안에 유진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미영은 그림을 보고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가 많이 미안해. 이제야 내 곁에 있게 되어서. 서연이는 외할머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이제부터 계속 같이 있으면 되잖아요. 금요일 아침, 서연이의 퇴원날이 밝았습니다. 의사는 마지막 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이라며 서연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은 학교 체육 활동은 자제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전했죠. 민우는 서연이의 짐을 챙기고 있었고 미영은 간호사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더 이상 간병인이 아니라 서연이의 외할머니로서 병원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아빠, 우리 집에 가면 할머니 방은 어디예요? 서연이가 물었습니다. 손님 방을 할머니 방으로 만들었어. 어제 저녁에 다 정리해놨지. 서연이는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가면 엄마 앨범도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쓰던 물건들도 있어요. 미영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에게는 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녀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 순간 미영은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그들을 반겨주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내 딸 잘 지켜줄게. 미영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우는 그런 미영의 모습을 지켜보며 유진이 진정으로 원했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했습니다. 유진은 어머니와의 관계를 끊었지만 그것이 서연이와 외할머니의 관계까지 끊기를 원했을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세 사람은 각자의 생각에 잠겼습니다.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외할머니와 함께할 날들을 상상했고 미영은 딸의 흔적이 남아있는 집으로 가는 긴장감과 설렘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어떻게 자리 잡을지 고민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서연이가 미영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우리 집이에요. 내 방도 보여드릴게요. 미영은 조심스럽게 집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유진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서연이를 안고 있는 사진, 가족 여행 사진들이었습니다. 미영은 그 사진들 앞에 서서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유진이가 행복해 보이네요.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유진이는 이곳에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연이가 자신의 방에서 앨범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할머니, 이것 봐요. 엄마랑 제가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앨범을 펼쳤습니다. 미영은 유진과 서연이의 사진을 보며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놓친 시간들, 딸의 결혼, 손녀의 탄생, 그리고 가족의 일상들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저한테 항상 그랬어요. 서연아,
내가 웃을 때가 제일 예뻐라고요. 서연이가 말했습니다. 미영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내가 유진이에게 항상 하던 말이었어. 민우는 그 순간 유진이 완전히 어머니를 잊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을 극복하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 미영은 자연스럽게 부엌에서 일을 도왔습니다. 그녀는 유진이 좋아했던 요리를 만들었고 서연이는 그 요리를 맛보며 기뻐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요, 할머니. 아빠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민우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역시 할머니의 솜씨는 따라갈 수 없구나. 식사를 마치고 그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그리고 엄마와의 추억들을 할머니에게 들려주었습니다. 미영은 모든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손녀의 인생에 조금이라도 더 참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서연이가 잠들자 민우와 미영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영 어머님, 앞으로 어떻게 지내실 계획인가요? 일단은 서연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에 있고 싶어요. 그리고 천천히 제 생활도 정리할 생각이에요. 가능하다면 이사해서 가까이 살고 싶어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서연이에게도 할머니가 필요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치는 공원에서 서연이는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미영은 서연이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할머니 손 잡으니까 따뜻해요.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도 서연이 손 잡으니까 따뜻하구나. 민우는 조금 뒤에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이와 미영이 나란히 걷는 모습에서 유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마치 유진이 그들과 함께 걷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아, 이제 서연이는 괜찮을 거야. 민우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공원을 나오며 세 사람은 밝은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서연이는 행복하게 웃으며 외할머니와 아빠 사이에서 손을 흔들었고 미영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려온 가족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민우는 이 새로운 가족의 형태가 맞다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아이스크림 먹으러 갈까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네. 할머니가 사주시는 거예요? 서연이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외할머니가 맛있는 아이스크림 사줄게. 그들은 공원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미영과 서연이가 아이스크림 종류를 고르며 웃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 쌓여 새로운 추억이 되고 새로운 가족의 역사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이스크림을 먹은 후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진관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찍을까요? 미영이 제안했습니다. 서연이가 기뻐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네. 우리 가족 사진 찍어요. 그들은 사진관에 들어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민우, 서연이, 그리고 미영의 첫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사는 하나, 둘, 셋 하고 구령을 붙였고 셔터가 눌리는 순간 세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는 미영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미영의 눈에는 행복의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잃어버린 가족을 찾았습니다. 비록 딸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딸이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서연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우는 미영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의 등장에 혼란스러웠지만 이제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서연이에게 외할머니가 생긴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가족이 늘어난 것은 기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 내일은 내 학교도 구경시켜 드릴게요. 서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할머니가 서연이 학교도 보고 싶구나. 집에 도착한 그들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미영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서연이는 테이블을 차리고 민우는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각자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미영이 서연이의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할머니, 내일 아침에 깨워주세요. 같이 아침 먹고 싶어요. 그럼 할머니가 맛있는 아침 준비해 놓을게. 서연이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미영은 민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민우 씨. 이렇게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요.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해야죠. 서연이에게 할머니가 생겼으니까요. 그들은 함께 차를 마시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은 서연이의 학교 근처로 이사할 계획을 세웠고 민우는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이를 중심으로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그들의 대화는 유진에 대한 이야기로 향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이는 일찍 일어나 외할머니와 함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우가 거실로 나왔을 때 식탁 위에는 따뜻한 아침 식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랑 같이 준비했어요. 맛있게 드세요. 민우는 미소 지으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밝은 햇살이 들어왔고 부엌에서는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영은 행복한 표정으로 커피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민우는 생각했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가족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서연이의 손을 잡고 그녀의 미래를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